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선생입니다. 둔촌주공과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발표가 무순위 줍줍을 한 거죠. 둔촌주공은. 그리고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본 청약을 한 건데 그 발표가 13일 그리고 14일 각각 나눠져서 발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청약을 넣으셨는데 이분들은 이게 낙첨, 그러니까 즉 청약이 당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되면은 물론 계약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당첨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청약만 기다리지 말고 급매에 나서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올해 끝난다, 23년에만 있는 거니까 올해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사람들이 있고, 2019년에도 급등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폭락 안 온다, 그러니까 폭락이라고 이제 비아냥거리잖아요. 이 양아치 본성을 못 숨기는데 또 이제 커뮤니티나 여러 인터넷 게시물에다가 폭락이들 근황 이러면서 둔촌주공이 청약이 잘 되고 나니까 폭락이들 지금 반값 된다고 기다리더니 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러는데, 그 참 이 양아치 근성을 못 버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세를 보다가 조금만 좋아지는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뱉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와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저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라도. 그 이유 첫 번째는 지금 내수와 수출 모두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기 부양 방법은 건설 경기 부양인 거고, 한국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지금과 같이 수출과 내수가 불안한 시기에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해 가지고 거의 한 우리나라 GDP의 10% 이상 15% 가까이 건설 경기로 부양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경기라는 게 부양이 되면 실제로 공사를 하는 그런 인력들, 그리고 다 지어지고 나면은 기업체나 가정집들이 이사하는 그 이사 수요, 이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뭐 가구를 사거나 여러 가지 뭐 복비를 지불하거나 경제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는 이 카드를 선택할 거고, 거기에 필요한 건 특례보금자리론 같이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한 소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특례보금자리론이 안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년에도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궁금한 게, 그거는 2020년 코로나가 엄청나게 세게 오면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는데 코로나가 또 온다라는 이야기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폭락 안 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급등도 안 오고 있거든요. 저는 급등이 오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폭락이들 비웃을 시간에 급등이들도 마찬가지로 좀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낙첨되면 뭘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서울은 청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매물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실제로 매물이 있어서 방문해 보면은 그게 다 나갔다, 무슨 중고차 거래하듯이 약간 그런 풍토가 또다시 부동산에도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급매물을 찾기 어려우면 떡상하는 것도 찾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급매를 찾으러 부동산에 갔는데 그런 매물은 없고 가격이 비싼 것만 남아있으면 이를 추격 매수하는 추격 매수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추격 매수가 안 벌어지면 떡상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누누이 청약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동산 사이클상 지금부터 약 5년 후에는 다시 상승 사이클이 벌어질 텐데, 지금 청약을 받으면 3년 후에 입주하고 2년 후 매도하면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5년 후가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과 맞물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양을 받아서 계약금만 넣으면 뭐 10%나 20% 내외의 금액만 넣으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레버리지를 써서 킵해 놓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얼른 가서 사라, 부동산 시장이 뭐 바뀌었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되게 거의 10년 중반대 2015년 16년 이럴 때 전세가 매매가가 딱 붙어가지고 이 갭이 작았기 때문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나라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다음에 아파트 투자를 해왔던 역사가 거의 반세기 가까이 되는데, 갭 투자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거는 2010년대 중반부터였거든요. 과거에는 집값과 전세금 차이가 뭐 전세
저가율이 50% 이하로 내려가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그 작은 갭만으로 집을 매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 분들이 집을 사고 전세금을 조금씩 올려가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2015년쯤에는 전세가가 거의 매매가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90% 가까이 붙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 기간에 전세금보다는 그냥 대출해가지고 사버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때 자산 가격 상승기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그때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 놓고는 이제 특수한 경우를 즐겨놓고는 전문가 행세를 하고 누구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실행력의 문제다 해가지고 뭐 또 실행력이 답이다, 뭐 김연아 사진 걸어놓고 뭐 그냥 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해, 뭐 이러는데, 자기들이 그 아파트 하나 샀다고 김연아 선수 그런 레전드 오브 레전드하고 동급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저는 참 웃기고,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고, 한물간 업자들, 2000년대 이제 2006년쯤에 버블7을 상징되는 그런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조금 활동을 해보다가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온 후에 2010년대까지 조용히 있다가 2015년, 16년이 넘어서면서 이때부터 다시 이분들이 등장해가지고 업자로 다시 활동을 하면서 각광을 받았던 지난 세월들인데, 이제 약간 좀 트렌드에 저도 이런 분들의 뭐 유튜브나 강의나 책을 많이 사보면서 많이 저도 학습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 트렌드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때 1번을 겪은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겪고 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 좀 만졌다고, 혹은 뭐 지방의 공시 1억 아파트 이런 거 갭 투자해가지고 많이 사놓고 책 쓰고 그 다음에 전문가 행세하면서 강사하고 그런 테크트리를 타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세상의 진리 하나는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방법은 있어요. 실행을 안 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실행을 하면은 다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면, 둔촌주공이나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낙첨이 되면 다음 서울 청약을 노리자. 경기 지역도 아닙니다. 저는 서울을 무조건 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급해하지 말자. 급매물을 찾기가 어려우면 떡상하는 매물도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급매를 사러 왔던 사람들이 급매물이 없으면은 비싼 매물이라도 감당하고 살 여건이 안 됩니다. 금리도 비싸고 경기 상황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급매물이 없으면 떡상하는 걸 찾기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 개가 함께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근에 뭐 지방의 갭 투자 막 수십 개 해가지고 업자 행세하던 분들이 한두 개 팔았다고 뭐 몇천 벌었는데 직장 생활에서 이거 벌 수 있냐, 뭐 주식 해가지고 몇천 벌 수 있냐, 이런 분들을 제가 보는데, 뭐 물려있는 집이 몇 개인지 알고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다.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저게 전부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의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고, 뭐 주말 지난주 금요일부터 뭐 SV뱅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투자나 재테크 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금융 사정이 미국에서도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말들이 돌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걸 참고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냥 불안한 시장이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선뜻 그렇게 반등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겠구나, 둔촌주공이나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경쟁률이 좀 높았다고 너무 그렇게 다시 떡상이 온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참 차분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이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제가 제 생각이지만 제 영상은 참 균형 잡히고 반박자 빠르게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둔촌주공도 미분양 날 거라고 했으니까 미분양 났었고, 다시 정부가 규제를 푸니까, 규제가 풀렸으니까 다시 마감이 될 거다라고 하니까 마감이 됐었고, 네, 어쨌든 간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둔촌주공과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서 이게 반등의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